네, 12.3 비상계엄 이후에 저희가 사실 수방사 지하벙커에서 새해를 맞을 뻔했습니다. 요즘 나오는 기사들 보면은 허탈하고 굉장히 놀라시죠? 네. 관련해서 좀 우선 이제 그 장관께서 언론에 밝히신 내용들 하나하나 조금 체크를 먼저 좀 해보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대통령 부속실 행정실 행정관이 연락을 했습니까? 예. 네. 그리고 국무회의란 말은 없었고요. 네. 통상적으로는 국무회의가 잡히면은 그냥 내부적으로 이날 국무회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듣고 가시는 건가요? 제가 장관 1년을 했는데요. 네. 뭐 그렇게 뭐 임시 국무회의 갑자기 열리거나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매주 없었다. 화요일 날 굉장히 특이한 상황이었는데 연락을 받았을 때 그러면 대략적인 어떤 느낌이셨어요? 국무회의라고 이게 무슨 큰 일이 났구나 이렇게 생각을 아니요 하셨습니까? 무슨 이 시간까지 일을 하시나 무슨 장관 몇 명이 앉아서 이야기하다가 되게 이제 행안부 장관에게 연락을 받았다는 분도 계신데 행정관에게 연락을 받으셨습니까? 저는 행정관에게 받았습니다. 장관님께 직접 연락이 갔습니까? 우리 업무폰으로 연락이 와서 제가 네. 그 번호로 전화를 했죠. 그 번호로 전화를 하셨다. 뭐 비화폰을 쓰거나 그러진 않으셨고요. 저는 비화폰이 없습니다. 네. 연락을 받은 게 9시 18분 택시로 이동을 하셨네요. 네, 택시. 네, 1시간 걸렸는데 택시가 잘 안 잡혔나 보네요. 택시 타는 데까지 3분역에 택시가 줄 서 있거든요. 네. 거기까지 한 5분, 10분 정도. 보통 걸어가야 카카오 콜이나 이런 걸 부르는데 직접 가서 타셨어요? 제가 3분 그 중심 상가 부근에 있었기 때문에 카카오 네. 콜 부르는 것보다 그게 더 줄서 빨랐다라고 있는 택시 타는 것이 판단하셨다. 훨씬 빠르다고 판단한 겁니다. 네, 저녁 중간에 그럼 가신 거네요. 국무회의 소집으로 그 총리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일단 국무회의는 가보니까 아니었고 그리고 그 회의 자체가 끝나 있었던 거네요. 대통령이 발표를 하고 계셨으니까요. 그럼 거의 23분 이후에 가신 거네요. 동시에 제가 앉자마자 그때 가보니까 상황이 어땠습니까? 다른 국무위원들? 뭐 다른 국무위원님들이나 뭐 용산에 보좌진들께서 다수 계셨고요. 네, 뭐 어수선했습니까? 아니면은 뭐 어수선한 상태로 네. 막 그렇게 계셨어요. 끝나고 나서는 어디로 이동을 하셨어요? 끝나고 나서는 이제 정동에 저희 서울 사무실이 있습니다. 네, 정동으로 이동을 하셨습니까? 예, 예. 그때는 뭘 이용하셨습니까? 근데 관용차를 그때는 관용차가 왔습니까? 제가 대통령실로? 이제 3번에서 용산까지 택시 타고 가면서 네, 관용차가 관용차를 와서 좀 그 용산 정동으로 부근에 이동을 좀, 하셨다. 용산 부근에 좀 대기시켜 달라고 저희 비서실에다가 네. 이야기를 해서 네. 관용차가 그럼 총리의 이야기처럼 총리가 소집을 한 것도 아니고 사실 국무회의라는 건 총리가 소집할 수도 없는 건데 그리고 국무회의도 아니었던 것 같고 여기에 대해서 뭐 행안부 장관이 직접 연락을 받은 게 아니라 대통령실로부터 연락을 받은 거 요거까지는 맞는 거죠? 저는 대통령실로부터 연락을 네. 근데 중요한 부분이 하나 좀 놓쳐지고 있는 것 같아서 개헌법 읽어 보셨습니까 혹시? 옛날에 법대 다닐 때 읽어봤습니다. 요번 상황 발생하고 상황에서 나서 읽어봤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7조 8조에 담겨 있습니다. 개헌법상 비상계엄이 선포되면 계엄 선포 지역의 모든 행정사무, 사법사무는 계엄 사령부가 관장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 장관님까지도 역할을 할 수가 없게끔 계엄 사령부가 아까 항공실장님 말씀하셨는데 이 상황이 되면요. 공항도 마찬가지 계엄 사령부가 관장을 하는 겁니다. 일상적으로 비행기가 운항이 안 돼요. 그런데 11시 50분 긴급회의를 지시하셨는데 이때는 왜 갑자기 긴급회의를 지시하셨습니까? 계엄이라는 엄청나게 큰 일이 생겼으니 우리 저 간부 공무원들 어떻게 해야 될지 간부 공무원들에게 네. 정신을 신경을 곤두세우고 상황에 잘 네. 이 상황을 잘 모니터링하고 그 정도 됐으면 계엄법을 한번 누군가는 읽어봐야 됐을 텐데 이건 차관님들께서 읽어보셨나요? 계엄 포고령이 내려지면 계엄 포고령은 받으셨을 테고 계엄법 상황에서 행정부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확인해 보셨을 거 아니에요? 계엄 포고령이라는 걸 따로 전달받은 바 없습니다. 포고령은 23분에 내려간 걸로 공포됐어요. 언론에서 포고령은 11시 23분에 공포가 됐어요. 이거는 뉴스 틀고 있으면 다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언론에서 봤죠. 뭐 우리한테 그러니까 포고령은 다 보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네, 그러면은 계엄이 진행이 되면은 전국 비상계엄 상황인데 행정부가 무슨 역할을 해야 되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건 확인 안 해보셨어요? 자, 그러면은 하나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긴급회의에서 지시한 내용을 한 줄로 요약을 해놨는데 국민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도록 도로, 철도, 항공, 교통, 건설 현장 정상 가동 지시를 했습니다. 맞습니까? 정확한 표현이 아니고요. 일단 우리 네. 공무원들에게 정위치해라. 정위치해라. 정위치하고 언론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아니, 그거는 잘못된 이야기입니다. 정위치하고 경고망동하지 말고 통신망
망을 잘 유지하고 있어라. 무슨 일을 할지 그 세 모르니까. 가지 이후엔 지시한 게 없습니까? 하나 있습니다. 우리 교통실장에게 내일 아침 출근길에 버스 택시가 뭐 도로 철도는 이야기한 적이 없고요. 버스하고 택시가 버스하고 택시 정상적으로 운행이 되도록 왜 철도는 안 챙기셨습니까? 철도는 공공기관에서 하니까요. 그거는 네. 코레일에서 하니까 당연히 뭐 코레일 사장 판단해야 할 테고. 자, 비상계엄령 포고령 1호 6조에 보면은 반국가 세력 등 체제 전복 세력을 제외한, 그러니까 저희 같은 국회의원들이나 반국가 세력이라고 판단되는 사람들 빼한 일반 국민들의 일상생활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라고 돼 있고, 만일에 11시 50분 상황에 계엄이 해제될 것이나 해제될 것이라고 판단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가정을 하더라도 사실 행정부의 역할을 벗어난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뭐 조사도 받고 하실 텐데, 장관의 긴급 지시 사항이 계엄령에 따른 계엄 협조 지시 사항에 해당될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않고 당연히 장관으로서 해당될 수 있다. 왜 장관님의 생각은 그러니까 행정각부의 장관으로서 제가 챙겨야 될 최소한의 의무를 챙긴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계엄이 그러면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이제 계엄에 협조하지 않았다라는 주장을 하고 계시는 건데, 국회에서 계엄이 해제될 거라고 보셨습니까? 그 상황 11시 50분 상황에 계엄이 지속될 거라고 그런 보셨습니까? 판단을 할 만한 뭐 이렇게 계엄이 벌어졌다까지는 판단하신 거고요. 벌어졌다는 건 눈으로 보이니까 본 거고요. 네. 그게 해제될 건지 안 될 건지 그렇게 고차원적인 사고를 그 순간에 그러면 할 수가 계엄이 없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마지막 있겠지만 질문입니다. 네. 예, 계엄이 지속된다라고 본다면 본인은 어떻게 할 생각이셨습니까? 그렇게까지 생각해 본 적이 없고요. 그게 그 11시 그러니까 뭐 한 2시간 남짓에 내가 뭐 계엄되면 뭐를 하냐 사표를 써냐 그렇게까지 생각해 본 적이 없고 상황이 어떻게 가는지 네. 텔레비를 열심히 보고 있었고 그리고 비상간부의 소집해서 직원들한테 정리치하고 그러면 하나만 더 질문할게요. 앞으로 이제 이 관련된 국조나 특검이 진행될 텐데 여기엔 적극 협조하실 당연히 생각이십니까? 적극 협조할 겁니다.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권영진. 보다는 제 질의의 답변 과정에서 좀 상이한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이걸 지적을 하고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국토로부터 좀 입장을 받거나 자료를 좀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도로와 철도는 지시한 적이 없다. 철도는 공공기관이 하니까라고 장관께서 구두로 답변을 하셨죠. 그리고 경거망동하지 말라, 통신망 유지해라 정도로 지시를 했다고 주장을 하셨는데, 저희 의원실로 서면으로 제출된 자료에 보면은 정확하게 국민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도록 도로, 철도, 항공교통, 건설 현장 정상 가동에 노력할 것이라고 지시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1, 2차관 대광희 위원장 본부 실국장 전원이 참석했다. 회의록은 작성하지 않았다. 이렇게 왔는데, 이게 회의록도 작성하지 않았는데 사무관이 이거를 어떻게 추정을 해가지고 이렇게 저희 의원실에 이걸 제출할 수 있겠습니까? 만일에 장관 말이 사실이라고 한다면은 이거는 지금 저희 의원실에 허위로 작성을 해서 보고를 한 거예요. 이 내용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회의록도 작성하지 않은 것을 장관의 말씀과 지금 사무관이 보내온 자료가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이 얘기를 드린 이유는 뭐냐면 이 지시, 즉 이곳에 써 있는 것이 그대로라고 한다면은 이거는 계엄 포고령 1호 6조에 해당되는 것을 이행하기 위한 지시였다라고 판단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장관을 위해서 질문 드리는 거예요. 명확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 기억은 버스하고 택시 내일 아침에 버스하고 택시. 그럼 이거를 사무관이 어떻게 추정해서 이렇게 저희한테 보고를 그거 했을까요?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번 해볼 텐데 우리 경위를 파악해서 제가 다른 분한테 총괄적으로 지시한 것이 아니고 두 가지예요. 교통실장을 따로 불러가지고 호명을 해서 그거를 같이 서면에 담아주시고 교통실장에게 자, 장관님. 버스하고 택시 제 장관님 장관님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지금 한 의원님 잠깐만요. 지금 뭐 한준호 의원님이 그 답변 받은 내용하고 장관님이 지금 상임위에서 답변한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지금 문제 제기를 하는 거니까 그 정리를 해서 명확하게 정리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거는 장관께서 목소리를 높일 일이 아니에요. 굉장히 중요한 시기에 장관 나중에 조사받고 하실 때 이게 전부 다 제가 오늘 기록을 위해서 영상을 남겨놓기 위해서 질의를 드린 거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명을 하셔야 됩니다. 네. 허위로 보고하신 거예요. 명확하게 다시 제출하세요. 네네. 예, 명확하게 다시 제출하십시오. 추가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간략히 지금 예.